이미 10년 전에 다 이렇게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 네, 실험을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여기 비교하면 여기 커 보이지만 똑같이 동맥은 4mm, 네네. 정맥은 6mm의 모델로 아. 비교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혈력학 전산 유체역학 분석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네, 컴퓨터. 복잡하네요. 네, 네. 이게 왜냐하면 미리 알고 싶으니까. 음. 네, 이게 뭐 도시에 요즘 뭐 빌딩풍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공기의 흐름도 빌딩 사이에 따라서 어디가 더 빠른지 뭐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볼 수 있듯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혈관 내에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이 벽에는 어떻게 걸리고 이 벽에는 뭐 압력이 얼마나 보시면은 속도와 벡터, 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다음에 워 시어 스트레스인데요. 이거 파스칼 네네.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분포를 본 겁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그 실제 혈관을 그냥 흉내만 낸 모델이에요. 혈관은 원래 탄성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는 탱탱하고. 고려하진 않았어요. 네. 아, 그런 거는 고려한 건 아니고 음. 그것까지 고려하려면 좀 힘들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리지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냥 이런 딱딱한 관을 했을 단순 파이프를 연결한 거다. 탄성이 없는. 네, 그렇죠? 탄성이 없는. 단순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이제 혈액이 유체가 이렇게 흐르면 그 유체의 조건도 이제 선생님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와 뭐 무게 이런 것들이 혈액과 같은 걸로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홀렸을 때 이제 확실히 얘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압력도 높고 속도도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압력이 높고 이 부분에 많이 걸리면은 저기는 우리 정맥이 견디다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터지지 그렇죠. 않고 네. 네, 터지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네.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계속 두들기면 이제 멍들다가 네. 맷집 생기는 거랑 네.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이 가장 불리해 보인다. 조금 불리하다고 네.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이 네, 야, 네. 아무래도 이게 제일 낫지 않겠어?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뭔가 결함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 저기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저 방식보다는 이제 위쪽 방식을 선호하신다. 네. 네. 오케이. 전하고 와, 이거 어렵네요. 네.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이 선생님은 이제 요거만 연구하셨던 분이고 네. 이제 저너로 바스큘라 서저리면은 사실은 혈관외과에서는 제일 좋은 저널이잖아요. 네. 거기에 실으셨던 거고 아까 그 제일 앞에 보였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그림 사진. 요거는 앞에 그 전산 유체역학이랑 상관없는 선생님이 네, 네. 똑같이 1년 전에 이제 저널 오브 바스큘라 서저리에 실었던 논문이에요. 이분은 아마 이렇게 한 환자 한 30 몇 명,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한 환자 한 30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압부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압부 주위에 협착이 잘 생기는데 그 협착이 어느 환자군에서 적게 생기느냐를 이제 관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델이 더 좋으냐를 네. 이제 간접적으로 네. 네, 보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더 좋다. 아하. 네. 결론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허 원장님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방식을 선호하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냥 진짜 최신 지견이네요. 저거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수술은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뭐 질문 들어온 건 없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네, 아까 유효기간 말고는 뭐 특별한 질문 없으세요. 아마 아까 그림 볼 때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조회수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 가니까 다다다다다다 떨어지니까 네, 다시 그림으로 빨리 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네. 이거는 인조혈관 수술 케이스인데요. 아, 인조혈관이요. 네. 네. 이 AVG가 이제 이 그래프트라 그래서 인조혈관입니다. 네. 뭘 쓰시죠? 고어텍스를 쓰나요? 요새도 아직도? 네, 고어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자기들이 나갔잖아, 철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뭐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소아 심장 뭐 네. 수술하시는 분들이 고어텍스가 없어서 애들 수술을 못한다. 몇 년 전에 아마 난리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네, 끝도 철수를 없으니까. 했죠, 네, 어쨌든. 철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철수를 했고 이제 인조혈관은 폴리우레틸, 뭐 테플론 뭐 이런 그 계열은 뭐 PTFE 네. 그런 정확하게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약자가 있어요. 네, PTFE로 네, 만든 네. 네, 그 인조로 만든 혈관을 쓰고요. 이제 이미 뭐 그 재질로 여러 번 천자해도 이게 뭐 제일 낫다라는 건 이미 뭐 예전부터 증명이 돼 있는 거고 그런 인조혈관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암, 유루비, 어터타 이런 거는 사실은
굳이 아실 필요는 네.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끝은 동맥에, 다른 쪽 끝은 정맥에 연결돼 그렇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라프트 인펙션은 이제 거기에 네. 염증이 생기죠. 네, 항상 네, 내게 아니니까 네, 남의 거를 넣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염증이 생기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인조혈관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조혈관 안에는 뭐 이제 흔히 저는 이제 고어텍스가 입에 붙어서 고어텍스 안쪽은 절대 막히지 않죠. 문제는 자기 혈관이랑 연결된 이쪽이 문제인 거죠. 네. 내 혈관이 내 거가 문제인 거죠. 내 거가 혈관이 시원치 않은데 연결 부위 혈관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쪽이 막히고 좁아지고 염증 생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죠. 일단 네. 뭐 그건 서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 전 세계 평균은 그러니까 자가혈관을 쓰거나 인조혈관을 쓰거나 이게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수술을 시행한 지 50몇 년이 넘었으니까 네네. 70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95%대 5%예요. 그래서 결국엔 100명을 수술하면 95명은 이제 자가혈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국제적인 통계고 5%에서만 인조혈관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필드에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허 원장님 병원에는 자가혈관을 많이 쓰신다 치더라도 네. 글쎄요. 일단 필드에서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인조혈관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죠. 네. 꽤 많이 인조혈관 수술하고 근데 인조혈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천자 부위를 전완부 여기를 전완부라 그러고 여기를 상완이라 그러잖아요. 전완부로 굳이 가져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완부가 한번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인조혈관은 여기는 되고 자가혈관 여기는 안 될 때. 그럴 때는 여기 먼저 해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과 그다음에 환자분과 의사 네. 외과 네. 의사가 네. 잘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조혈관도 장점은 있거든요. 네, 빨리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키울 필요 없고, 성숙시킬 필요 없고. 네, 그렇죠. 네. 자라오르는 걸 기다릴 필요가 좀 적은데 어쨌든 이렇게 말이 통하는 선생님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통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제가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그냥 보내면 만들어서 와요. 그 다음에 이 제기는 못해. 그 전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뭐 사실 뭐 양복이나 구두 만드는 것처럼 뭐 우리가 프리 오더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환자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혼자 일방통행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새는 우리 허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하고 계셔서 미리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하는 이런 편인데 그게 결국은 환자들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는 어이구야 동영상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조금 반응이 있으시면 이게 네. 이제 일단은 여기는 이제 감염된 인조혈관이에요. 감염된 인조혈관이고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인조혈관인데 피가 지금 막 엄청나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저 부분은 이제 피가 안 나오는 상태로 잘 만들어 두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플로우 그러니까 피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러죠. 저기를 먼저 박리한 다음에 잡아두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혈류량이 셉니다. 그렇죠. 이렇게 혈류량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네네. 이제 영상을 굳이 촬영한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죠? 그죠. 이쪽에 이제 지금 박리하고 있는 쪽에서 피가 그러니까 결국은 압력은 동맥혈이랑 똑같은 거고 자기 혈압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석 환자 중에 혈압 정상인 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수술장 올라가시면 이제 상당히 긴장이 되고 이게 지금 진짜 리얼한 상황이긴 한데 이 환자분이 현재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내시경 할 때 하는 것처럼 뭐 의식화 진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술을 하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화 진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국소 마취. 예, 여기만 이쪽만. 대부분은 저희가 뭐 국소 마취만 하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의식화 진정도 하죠. 네. 지금 약간 방송이 약간 버퍼링이 걸리나요? 아니면 이 화면만 버퍼링이 걸리는지 지금 좀 헷갈리네요. 네. 오케이. 네. 계속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아마 하나는 동영상이거든요. 네네. 동영상인데, 네. 근데 고름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보통. 보면 지금 여기에요, 그죠? 이게 네. 막 고름이 이제 꽉 차 있다가 네. 이제 절개를 하면서 하얗게 터지는 나오네요. 모습인데 네네. 동영상인데 잘 재생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고름이 차 있었던 거를 지금 이제 박리를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죠? 예. 이거는 다 열어내고 음흠. 이제 꽤 오래 쓴 혈관이 기본적으로 뭐 물론 수술한 지 얼마나 안 된 혈관도 감염이 네네. 생기긴 하지만은 네네. 대부분은 꽤 오래 사용했던 혈관이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을 원칙적으로는 다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 인조혈관이 붙어 있었던 동맥 자리예요. 네네. 여기 구멍이 뻥 나 있잖아요. 아하. 이거 지금 겸자나 위에 감아놨던 토니켓 같은 걸 풀면 피가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쵸. 네, 지금 이제 충분히- 저쪽에서 묶어놔서. 네, 네. 충분히 제거를 해야 되고 네네네. 충분히 제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유착이 심해가지고. 네네. 네. 아주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어요. 네, 약간 유튜브 버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방송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잡히기 때문에 예, 계속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보시면은 뜯어낸 인조혈관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 정경희 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유튜브 버벅거리는데 요즘 유튜브 자주 그렇대요. 네. 네. 그런가 봐요. 네. 그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서 제거를 한 조직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제거를 예. 한 인조혈관입니다. 네네. 그래서 잘 제거만 해주고 잘 꼬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5년 된 혈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근데 자가혈관이 혈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을 짧게 인조혈관을 넣으셨던 분이에요. 뭐 자세한 상황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조혈관은 제거를 하면서 자기 혈관은 살리면서 투석을 위해서 그 팔을 웬만하면 쓸 수 있게 만들고 투석 도관은 여기 왜 쇄골화 정맥에 꼽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여기 도관. 내경정맥에 예. 그거를 투석관. 네. 최대한 안 꼽게 그렇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술이 복잡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빨갛게 부어 있어서 오셨고요. 네네. 초음파를 보니까 이제 고름이 있었고 고름 같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는 하이포이코익 리전이 있었고 아무래도 째서 보니까 고름이 나왔어요. 고름이 나왔고 보면은 원래 고름이 없던 인조혈관이라면 이렇게 말갛게 노출이 안 돼요. 주변이 고름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안 붙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무르무하게 이걸 다 떼내고 아이고야. 네 여기가 이제 인조혈관이 들어있던 자리죠. 네네. 떼내고 여기가 이제 인조혈관이 꼬매져 있던 자리인데 잘 꼬매고요. 잘 꼬매고 이제 요거는 자기혈관이었어요. 자기혈관을 요 밑에 있는 또 자기 동맥에다가 그대로 탁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드러내신 거네. 아까 여기를요, 네네네. 그죠? 여기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네. 와. 이만큼을 드러내고 네네. 다시 이렇게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죠. 아까 노출시킨 정맥에 비하면은 뭔가 조금 뭐가 자라나 있는 것도 많고 내막도 조금 이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이렇게 그 빈티지가 6년 정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네네. 변하는 겁니다. 여기 동맥은 아직 여전히 맨들맨들하고 여긴 처음 노출시킨 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네. 야, 이게 이제 재수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결국은 그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재수술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기 혈관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트 혈관을 쓰다가 이렇게 네. 드러내면 그 다음에 자기 혈관을 또 다시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다시 이제 또 다른 그래프트를 심으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자가혈관이 그래도 아직은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프트 혈관을 썼다가 또 문제가 된 사람을 또 그래프트 혈관을 붙인다는 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네네. 여기 자리는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또 다른 자리를. 네네. 아하. 다 낫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게 아래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올리고 네. 그래도 안 되면 반대팔 가서 멀리 쓰고 올리고 네. 이 방식을 이제 저희가 선호하는데 이제 저희 환자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오셨는데 최악인 경우는 이쪽 왼쪽 팔에 그래프트를 이제 위쪽에 심은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오른팔 위쪽에다 심어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냥 막 중구난방인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허 원장님한테 이렇게 정석을 좀 보시라고 사실은 아유. 모신 것도 꽤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늘 방송 보실 건데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가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다음에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12년 쓴 혈관이에요. 보면 여기는 한 번도 천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커져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동맥인데 바로 압력을 받는 정맥 입구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천자에서 쓴 자리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초음파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아까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석회화가 되고 내막이 비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보이고 여기 이렇게 커져 있고. 네. 그러니까 좁으니까 혈류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저게 한 400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네, 이게? 400 이상은 뭐 이 정도로도 할 수 있는 분은 네. 있지만 어쨌든 투석실에서 뭐 저희는 이제 400 정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400, 네. 600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달걀만한 애가 이렇게 커져 있고요. 동맥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살짝 말라 비틀어진 안이 딱딱해진 혈관이고 보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이미 여기는 찔러 쓴 부분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혈류 때문에 혈류 속도가 늘어진 똑같은 공간 안에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 존재하고 거기에 계속 벽제 혈전 이게 피떡이 차는 거죠. 피떡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아마 이 정도 되면 한 1cm는 넘겠는데요, 사이즈가. 그죠? 네, 이거는 많이 컸어요. 그쵸. 네, 예. 이런 사이즈. 오, 예, 그러니까요. 꽤 이렇게 네. 큰. 와. 저러면 이제 저게 염증의 또 소스기도 하고 나중에 네, 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거를 하신 거네요, 네. 결국은. 이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원래 쓰던 혈관이죠. 보면은 여기 요런 거 보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보이던 석회입니다. 석회. 아, 다. 네, 딱딱한 석회고 이거를 이제 다시 석회를 싹 발라내고요. 그렇죠. 싹 발라내고 여기 일정한 지름을 가진 도구를 이렇게 넣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네, 네. 넣고 꼬매요 이렇게 혈관을 꼬맨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걷어낸. 야, 이거는 작업이 꽤 컸네요. 이게 다 걷어낸 그 네. 저거네요. 잔해네요, 잔해. 야, 보컬이. 네. 상당히 이게 힘든 수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견 보기에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첫 번째로 걷어낸 자리고요. 음. 왜 한 번에 안 걷어내냐? 여기를 또 째면 여기 투석을 못 하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혈관을 바로 쓰시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네, 복잡한 네. 수술을 하신 거죠. 네, 원래는 맞습니다. 아예 그냥 투석관을 넣고 그냥 아예 그냥 걷어낼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네. 환자 입장에서도 좋고. 좋고. 네. 네. 그래서 2번 부르는데 그걸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말씀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 다 그러니까요. 환자를 위한 결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안 네. 그러면 이거 투석관 가지고 이거 사시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하세요. 샤워도 못 하고 일단은 네. 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네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수술도 역시 네, 똑같이 네. 여기 석회가 심한 부분을 여기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다 없애고 이렇게 이제 없애고 끝과 끝을 잡아서 연결한 거죠. 이것도 꽤 지름이 꽤 큰 그런 혈관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왔어요. 리얼 42님이 신장 이식 수술 후 다시 보건 수술을 하는 게 맞나요?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6년째 보건 수술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장 이식 수술 후에 다시 없애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맥을 없애는 거. 혈관 맞네요. 네. 이식 후에 보통은 저희는 보통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해요. 그냥 저절로 막히게 둬라. 근데 서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혈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투석 도관이면은 동정맥류면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네. 이제 막 혈류량이 1,500, 막 1,000 이렇게 1,500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심장이 부담이 되니까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이식한 신장이 꽤 오래 잘 기능을 할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막아도 되지만 그게 또 수명이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그 네. 이식 신장이 그래서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뭐 그런 걸 위해서 놔두라는 분도 계시고 아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막을 필요는 없을까요? 일부러 막을 필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류량이 좀 많을 때, 네네. 그게 심장에 좀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을 때, 네네. 그럴 때는 막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또 신장내과 선생님도 환자에 맞춰서 잘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게 이게 지금 유튜브 자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드장님이 아까 12시 방송도 그랬대요.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는데 그게 그런 모양이에요. 네. 하여튼 강의는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